오늘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전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이후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내용을 제가 언급을 못했던 종목들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손실이 컸죠.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생산 설비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거나 가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네소타의 두 개 철광산, 미시간의 고로, 산소로 철강 주조 설비가 가동 중단의 대상이 되었고, 펜실베니아의 두 개의 공장과 일리노이의 제강 공장도 생산 축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 버지니아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출도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 철강의 가격은 25% 철강 수입 관세 부과 이후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초에 톤당 900달러보다 낮은 88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네요. 2분기까지 안 좋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올해 실적도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에너지 기업 코노코 필립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0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60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의 실적이 2024년보다 좋지는 못한 모습인데 주가는 2022년 고점 부근까지 온 거죠.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CFO를 6월 1일부로 퇴임을 하고 현재 선임 부장직을 맡고 있는 앤디 오브라이언을 후임으로 승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경 전문 소매업체 내셔널 비전 홀딩스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내셔널 비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언더퍼폼에서 매수로 두 단계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13달러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 좋다는 얘기인데요. 고가 안경테 제품군이 확대가 되었고요. 신규 CRM 시스템 도입, 고객 관리 시스템이죠. 광고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고 최근 분기 고객 트래픽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오메스는 내셔널 비전에 2025년 약 10억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담이 예상되지만 중국 노출도가 매출 원가 기준 10% 미만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한 가격 인상이 소비자 반응 악화 없이 실현됐다라는 점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체크를 좀 할게요. 25년
턴어라운드다는 거죠. 다만 실적은 좋지는 않네요.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바백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건 수익이면 상관이 없는데 손실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9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 잘 나왔네요. 맞아 이게? 노바백스인데. 매출은 6억 6,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42센트의 손실, 매출은 9,200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웃도는 수치였죠.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당연히 연간 실적이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 3억 3,500만 달러에서 9억 7,500만에서 10억 3천만 달러까지 매출 가이던스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노바백스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누백소비드가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최근 FDA와 정식 승인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식 승인 결정을 연기한 바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흑전을 한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패스할게요. 실적은 좋은데 포함은 해놓을게요. 실적 좋으면 포함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턴 어라운드 되고 흑전이죠. 흑전되면서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은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피자 체인 운영사인 파파존스, 어제 실적 잘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EPS가 36센트에 부합을 했고요. 매출은 5억 1,390만 달러에서 5억 1,830만 달러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예상치도 웃돌았죠. 동일 매장 매출은 북미 시장에서 3% 감소한 반면에 국제 시장에서 3%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보잉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협정에 따라서 보잉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이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어떤 항공사에서 주문했는지, 어떤 기종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식품 가공 업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ADM이네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지난 6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일시나마 안도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종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경영진이 제시한 EPS 가이던스를 실현 가능할지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턴 어라운드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시간의 특징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가 나왔는데 어, 예상치가 잘 나왔네 봐요. 10%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면 3월 말 기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당 순이익 0.01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이죠. 매출액은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14만 5천만 달러죠. 그러면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연간 실적은 굉장히 좋네요. 2025년에 3배 나오면서 최대 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 흑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콜스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요. 어, 노스웨스턴 뮤추얼 CEO였던 존 슐리프스키 이 양반을 이사회 독립의장으로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의장이었던 마이클 밴더는 최근 해임된 애슐리 뷰캐넌 후임으로 임시 CEO로 임명한 바 있는데 이 뷰캐넌 전 CEO의 해임 이후 새로운 CEO 선임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 재편과 함께 CEO 선임 절차 개시가 불확실성을 해소기 대감을 자극하게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4.98%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도 2024년 대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6년 실적도 하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스터 베버리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이 18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낮네요. 그 다음에 EPS는 0.4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북민의 소비 둔화와 함께 원재재 비용 부담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적 보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1분기 매출이 9억 7천5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0.1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예상치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매출 10억 5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도 0.22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역시 동일하게 높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2024년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 데스크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6억 1,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EPS 0.3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예상치를 뛰어난 모습입니다. 가이던스는 6억 8,200만 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현재 보이는 예상치랑 비슷하죠. 일단은 트레이드 데스크는 높은 고객 인지도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빠른 비용 회수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고객 확보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위에서 성장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위트 그린이라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매출은 아하 SG 스위트 그린 스위트 그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1억 6,630만 달러면 예상치보다는 소폭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다만 주당 손실이 0.2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7억 7천만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오늘 5%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의 경우는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제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2억 3천만 달러, 그러면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이고요. 조정 주장 순이익이 1억 1.94달러인데 뭐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기반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데리빗을 2억 29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인수는 자사 파생 상품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3%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을 좀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예상치는 잘 나온 것 같네요. 일단은 8억 5천오백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가 8억 4천6백만 달러면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가 0.23달러인데 EPS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9억 6천만에서 9억 8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간 활성 이용자가 5억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게 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고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의 안정성과 사용자 증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연간 실적은 좋지는 않고요.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종목은 급등 나오게 되면 단기 매매만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퍼몰딩스는 실적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EPS가 0.01달러예요. 적자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7억 8,174만 달러인데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50%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는 8억 1,500만 달러에서 8억 4,500만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간 가이던스가 31억 6천만에서 31억 9천만 달러로서 컨센서스보다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5 흑전하면서 최대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다음 분기를 그냥 2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 부진에 대해서 회사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는데 소비자 신용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경쟁 심화 등이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피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네요. 실적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매출은 1억 8,540만 달러면 뭐 거의 예상치 비슷하죠. 그 다음에 EPS를 0.72달러가 적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를 지금 956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모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제 나와서 제가 언급을 못 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시간의 거래까지 확인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나온 뉴스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P모건 체인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11억 달러, 테슬라는 12억 달러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순매도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의 경우는 4억 달러 순매도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는 50에서 60%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나는데 이번 주에 만나서 뭐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 얘기가 좀 있습니다. 최근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내려진 법원 판결을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요청을 통해서요, 앱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거래에서 다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애플은 스마트 글라스 이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애플이 스마트 글라스를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 맥 AI 서버용으로 특화된 차세대 프로세서를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용 칩 개발에는 진전을 이뤘고요. 현재 출시 중인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넘어서 최근 히트를 친 메가 플랫폼스의 레이벤 스마트 안경과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글라스용 칩은요, TSMC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기는 2026년 말이래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에 따라서 중국에는 고성능 인공지능 GPU를 판매하지 않고 성능을 제한한 H20 칩을 판매해왔죠. 그런데 행정부가 이 H20 칩 판매에 대해서도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수출 전망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H20 칩에서 한층 더 성능을 떨어뜨린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규제를 준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용이 있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결제 관리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경험이 있는 제품 담당 부서장을 고용을 했고요. 다양한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는 100달러 이내의 소액 결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의 경우는 뱃소스와 제휴해서 수백 가지의 반려동물 의약품을 배송할 방침인데 처방전은 뱃소스를 통해서 조제이 배송되는데 아마존에서 주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레타박이라는 아이비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블랙스톤에 대해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20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조정을 좀 받아준 모습이고요. 실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네요. 블랙스톤은 빨간색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블랙스톤은 가장 능력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회사라면서 경기 하방 국면이 끝나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다.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트래블러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트래블러스는 너무 높네요. 일단 6개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 GD 주가 위치 확인해 보게 되면 한 10%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방위 산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경우 보통 평균이 120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종가가 119달러였습니다. 뭐 지금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자, 그다음에 우버 테크놀로지 우버의 주가를 확인을 먼저 해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리덤은 소비자들의 이용 추이가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버와 유사하게 고빈도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기업들의 평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여건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고정환율 기준 10% 후반의 예약액 증가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웰스파고 역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모빌리티와 딜리버리 두 부문 모두에서 견조한 매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건전한 펀더멘털 흐름은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지고요. 주가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심화 속에서 우버가 점차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이 되었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주가를 126달러,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60달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큐리티즈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96달러에서 9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역풍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율주행차 부문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경영진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주목할 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 이동 수요 둔화 등으로 총 예약 부킹이겠죠. 전년 대비 3% 감소를 했는데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이러한 역풍이 몇 분기 내에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물량 증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티넷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포티넷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여전히 주가의 위치는 높기 때문에 이 내용만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웨드부시에서 포티넷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으면서 실적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포틴의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수주액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이러한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포틴의 경영진은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사이버 보안 수요 역시
그 가시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크리스피 도넛 같은 경우는 어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와 협업을 하고 있죠. 맥도날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갔고 지금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몇 분기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트루이스트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다가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실적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뭐 앞서 내셔널 비전을 얘기를 해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셔널 비전에 대한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매수로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2달러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괜찮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전에도 I를 확인을 했죠.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실적이 발표가 되었네요. 뭐 갭 상승을 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매출이 4억 7,909만 달러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5% 상향 조정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거 뭔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PS가 0.16달러 똑같네요.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5억에서 5억 100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죠. 그 다음에 EPS는 0.18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를 20억 9천만 달러에서 20억 9,400만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뭐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PS는 0.79에서 0.8달러인데 부합했네요. 뭐 이것 때문에 갭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흑전 최대죠. 지금 136달러에서 170달러면 30% 정도면 요거 좀 접근하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 킹스 실적 잘 나왔나 보네요. 갭 상승을 한 거 보면요. 매출이 14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 떨어졌죠. EPS는 0.1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거네요. 그쵸?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사업이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인구의 약 49%에 해당을 한다. 아이게이밍의 경우 5개 주에서 영업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는 기존 63억에서 66억 달러인데 일단은 하향 조정이 조금 됐네요. 그리고 에비타를 보게 되면 9억에서 10억 달러에서 8억에서 9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으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달러, 37달러면 요거는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흑전 최대 나오죠. 그 다음에 2분기 흑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변경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도비 도지에 대한 이슈 때문에 도지 때문에 상품을 가격을 좀 줄였나 봐요. 그래서
PDF 파일 처리용 아크로벳을 포함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번들을 정가 대비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적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네요. 3Q.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출 감시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바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높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20달러에서 3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는 예상치가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었고 이는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290달러에서 29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가이던스도 상향한 비트앤 레이즈 발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실적 주가가 굉장히 좀 높으니까 지금 연간 기준으로 46%의 판매 증가량을 기록을 했고요. 경영진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 대수 가이던스를 상향했고요. 온라인으로 전환 중인 낮은 침투율의 산업에 대해서 카바나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한 거겠죠.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35달러에서 28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벡터 출시 관련 코멘트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또다시 신중한 가이던스가 나온 점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역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내 성장 공식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가 출시된 만큼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시 확보하고 기존 사업 부문의 성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벡터라는 게 제품이겠죠. 그러면 게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는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광고 시스템인 벡터, 이게 신규 광고 시스템인가 봐요. 예상보다 빠른 전환 이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크리에이트 크로우 부문에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재무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역시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네요. 어? 이게 뭔가 카바나 얘기네요.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니까 제가 잘못 올렸나 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바나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마블 얘기가 있는데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실적이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좋네요. 뭐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3Q.
일단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했고요.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지를 했대요. 3월 경영진과 미팅, 기존 리포트, 최근 1차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AWS 내 마블의 에이직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점유율 손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WS가 그 클라우드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트레이니엄 3나노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고 트레이니엄 2.5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칩은 2026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보다는 내년 실적이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마이야 AI 에이직 2세대 3나노 프로그램 역시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 마이야 3나노 3세대 수주를 확보를 했고 초기 설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양산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억 8천만 달러 그 다음에 0.61달러를 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익스페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가 봐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보면. 매출이 29억 9천만 달러, 9천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했고요. EPS가 0.4달러면 EPS는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익스페디아의 미국 사업 및 B2C 부분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74달러에서 135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월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특히 미국에서 수요 부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B2B 부문 쪽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B2C 부분에서 뭐 총 예약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느린 성장만을 보여줄 것임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TSMC는 매월 뭐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 4월 매출이 3,495억 신타이 완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쇼피파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퍼퍼마는 어, 성장 모형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인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네요. 쇼피파이의 실적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견고하지만 쇼피파이의 총거래액 성장세는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떨어지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둔화되는 경우에도 쇼피파이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아웃퍼폼할 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프리스는 쇼피파이는 우수한 성장 모멘텀을 누리고 있지만 컨센서스 대비 실적 상회폭은 줄어들고 있고 관세 리스크가 쇼피파이 시장의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너브로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사업 분할에 대한 얘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시장 비중을 유지를 했습니다. 적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워너브로스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분사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클레이즈 역시 사업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순조롭게 사업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7달러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뭐 지금 가격인 거죠. 그 다음에 울프 스피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에 대가 울프 스피드의 그 악재들을 열거를 했대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울프 스피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7%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경영진은 산업 내 에너지 섹터에서의 수요가 저조를 하고 소재 가격 상승이 부담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종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매크로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수요 위축이 울프 스피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영진이 제시한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 전환이 어려울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또 하나 나와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CT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3달러로 대폭적으로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이유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 스피드의 높은 부채 부담과 자금 조달 문제로 이러한 내용이 우려사항으로 언급이 됐대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칩스법에 따라서 7억 5천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약속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억 7,500만 달러의 채무 상환이 예정된 점도 역시 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울프 스피드의 재무 건전성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뭐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 정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잉은 앞서 영국에서 비행기를 주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UBS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세 타격을 평가를 하게 되면서 공급체인 안정성이 우수하다라는 점이 주목받을 것이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07달러에서 226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공급 체인을 안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고요. 경영진은 관세에 따른 직접적 비용 발생을 연 5억 달러 이내로 통제하겠다라는 목표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전히 관세 정책이 높은 불확실성을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잉의 잉여 현금 흐름 회복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관세 타격을 반영하고도 보잉의 2027년 잉여 현금 흐름이 124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리프트 12% 정도 상승을 하는 거 보면 실적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골드만삭스는 리트프에 대해서 수익 잠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 향후 주가가 뭐가 오류가 좀 있었는데 주가예요. 주가가 향후 2, 3년 내에 기대되는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 현재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차량 공유 업계의 가격 경쟁이나 시장 점유율의 변화, 자율주행 차의 트렌드에 대한 대응,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현재 리프트의 주가는 실적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이사진이 우리 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30달러를 하회했을 때 우리 사주에 매입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몇 명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좀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데이비드 헤스, 그 다음에 피어 브레버, 그레그 스테어 스카이, 뭐 이렇게 지금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뭐 이거는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마이크로칩. 이거는 실적이 어제 나왔던 거라서 그냥 빠르게 몇 개만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냥 확인해 볼까요? 따로 확인? 따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뭐 실적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좀 하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면서 봐야지. 마이크로칩이 단기간 내에 상당한 회복과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루이스트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아직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43달러에서 52달러로 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정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조정입니까? 상향 조정을 한 거죠.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네요. 이것도 장마감 후에 나온 건데 지금 어펌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갖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어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시적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74달러에서 69달러로 낮췄네요. 어펌의 총 상품 거래액이 지난 분기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총 이익의 상승폭이 과거 대비 둔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약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는 앞으로 소비 지출이 둔화됨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에버코어 ISI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어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를 했고 목표가를 50달러에서 56달러로 높였는데 이번 실적은 선구매 후결제 시장의 견고한 성장과 어펌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볼 만한 게 익스페디아는 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페디아 EXP 익스피디아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어제 나왔던 내용. 수정을 조금 해볼게요. 익스피디아. 뭐 얘기는 다 해드렸지만 1분기 총 예약이 이익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총 예약도 하향 조정을 좀 했네요.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2% 상승, 나스닥이 0.59% 상승, S&P 500이 0.36%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펌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좀 했고요. 어펌이 7% 약세네요. 어제가 5월 8일이었죠. 5월 7일, 뭐 5월 8일로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EV, EYE, 그 다음에 노바백스, MVAX, 장마감 후에 거는 체크가 안 돼 있고요. 블랙박스가 아니라 블랙스톤 그룹,
드래프트 킹즈 DKNG 어도비 ADB. 근데 어도비는 포함되어 있죠 역시. 체크 안 해놓으면은 까먹어요. 자, 그 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 저것도 바꿔놔야겠네요. MR VL 마벨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네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까 위에서 포함되어야 될 게, 음, 와, 그새 까먹었어요. 그새 까먹었어. 아, 어도비가 포함돼야 되죠. 어도비. 일단은 요거 먼저 변경을 좀 해놓겠습니다. 마블 2분기 실적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로 바뀌었습니다. 3분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드래프트 킹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고, 블랙스톤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냥 2025년 턴어라운드 정도, 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분기 실적까지 체크가 된 다음에 실적 파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까지만 체크를 해놓으면 될 것 같네요. BX 블랙스톤 25 최대 2Q 3Q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실적 이렇게 지금 실적 좋은 것만 포함이 됐어요. 어도비가 좀 눈에 띄면은 바로 넘기겠는데 어도비가 지금 여기 있네요. 어도비 어도비도 체크가 다시 변경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3Q 맞죠? 변경 다 됐습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다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다 해드렸고요. 인슐릿 실적이 좀 나왔고요. 몬스터 베버리지는 말씀을 해드렸고, 리프트 얘기를 해드렸고, 스위트 그린 얘기를 해드렸고, 인슐린 얘기 나오면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경 이렇게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다 됐어요. 버벅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